윤석열 정부의 역사 기관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라 망언을 내뱉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백두산의 55%는 장바이산이다. 라는 망발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박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생각이 같냐라는 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1940년대 영국 당시가 히틀러와 전쟁 때였는데 그때의 애국심, 특히 공직자 애국심의 정도가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강했던 것 같다라며 자기 비하는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 국민도 잘못했고 특히 위정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라며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네, 심지어 일본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는 네, 역대급 개소리를 날리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박 이사장의 이런 망언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궤변이죠, 궤변이라며 지적을 했고 고민정 의원 역시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광화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녀봐라, 돌 맞는다, 정신병자, 국회에서 할 말이냐라는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편 김남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네, 김 원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고 쌀을 수출한 것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네,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라고 질의하자 김 원장은 별 차이 없다라며 뻔뻔함을 시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문정복 의원이 일본이 쌀을 제값을 주고 사갔느냐라고 묻자 김 원장은 제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있다라며 헛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극우 유튜버들만도 못한 인간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본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를 틀어막고 네, 교통까지 통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씨가 지난달 10일 마포대교를 도보로 순찰한 날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강변북로 교통을 통제한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라며 국민이 왜 김 여사의 대통령 놀이를 지켜봐야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 국민의 발을 묶었다라며 김 여사의 무개념은 차치하고 대체 무슨 권리로 퇴근길 교통을 막아 국민을 불편하게 하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 경찰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김 여사의 대통령 놀이에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의 본분인가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교통 통제는 없었다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했지만 분명한 정황 증거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라며 13만 경찰 수정으로서 부끄럽지 않냐라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교통 통제는 없었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자 네,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112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네, 경찰청장의 새빨간 거짓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 네,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접수된 네, 5건의 불편신고에는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인 김건희 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8억 6천만 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당 사업의 핵심은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이런 중요한 예산은 다 날려먹고 네, 본인들 해외 놀러 나가는 예산만 겁나 올리고 있으니 네,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네, 2025년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18억 6천만 원이 삭감된 192억 7,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현지 정규 초중등 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미래에 친한, 지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9년부터 진행돼 왔다고 하는데요. 네, 너무나 황당하게도 교육부는 세부 사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초중등 정규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에 대한 목표치는 오히려 높이고, 정작 이를 지원하는 예산은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목표로 설정한 현재 한국어 과목 채택 학교 수는 올해 47개국 2154개에서 내년에는 2225개로 확대가 됐지만, 정작 예산은 162억 9,700만 원에서 154억 7,600만 원으로 8억 2,1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또 일본 민족학급 지원 예산도 5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2억 5,30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일본 현지 학교 제1동포 학생 대상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문화, 역사 수업, 모국 경수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비를 6억 9,300만 원 삭감했고, CIS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비도 6,300만 원이나 삭감됐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한국어 국제 섹션 운영 지원비 역시 3천만 원이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세부 사업 예산 모두 올해 예산보다 대폭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화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영국인 번역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발맞춰 한국어 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지원 예산 확대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지들 아방궁 꾸미는 데는 돈 막 갖다 퍼붓더니 국가 중요 예산은 다 날려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8월까지 나라 살림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무려 84조 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 국가 채무는 무려 1167조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2조 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9조 4천억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친 듯이 부자 감세를 펼치면서 법인세 수입이 16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천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84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8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과 2022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 사안은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전월보다 또 8조 원이나 증가하면서 1167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작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